검찰총장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검찰 수장이 정부와 여야 사당이 합의한 안건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여야 사당이 국회를 정상화해 추경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한국당에 제안했습니다. 한국당은 사과와 신속 처리 법안 지정 철회가 먼저라며 전국을 돌며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에는 한 가지 접근법만 있다며 태도를 바꾸라는 북한 측의 거듭된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셰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은 외교 실패에 대비해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 두 대통령 사태로 군사 봉기까지 일어난 베네수엘라에 대해 미국이 군사작전도 가능하다며 개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국제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 한때 미세먼지가 일시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목요일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국회에서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찰이 완전한 1차 수사권과 정보 권한까지 갖게 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건데 정부 여당의 안을 검찰총장이 대놓고 반박한 것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입장을 냈습니다. 문 총장은 해당 논의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의 법안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는 현재 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개시권은 물론 수사 종결권까지 갖게 되고 정보 수집 권한까지 유지할 경우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점을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문 총장은 그동안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방안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며 정부안 발표 때 함께 추진하기로 한 경찰 구조개혁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총장의 이런 발표에 대해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개혁안에 검찰도 전향적으로 부응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신속 처리 법안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섰던 여야 사당이 자유한국당에 국회를 이제 정상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철회하고 공식 사과하지 않으면 당분간 장외 투쟁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박하정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충돌이 일단락된 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한국당에 국회로 돌아오라고 재촉했습니다. 소방헬기 등 산불 진화 장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회 정상화 회동 제안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당은 앞으로 열린 자세로 자유한국당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사과와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가 먼저라며 일축했습니다. 국회를 파국으로 만들고 말도 안 되는 패스트트랙으로 우리를 겁박하면서 이제 와서 민생 추경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기로 했고 의원들은 국회 삭발식도 예고했습니다. 전국을 돌며 국민보고대회, 즉 장외 집회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정부의 폭정을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더 알려드리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광화문 천막당사 설치 방안은 서울시 불허방침 등을 고려해 사실상 제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당이 무한정 장외에만 머물 순 없다는 점에서 총선을 위한 추경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조만간 국회 내 투쟁 병행, 이른바 투트랙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대화 복원의 계기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북한은 미국을 향해 먼저 태도를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요지부동입니다. 밤사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한 가지 접근법만 갖고 있다고 말했고 미국 국방부는 외교 실패에 대비해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비핵화에는 한 가지 진정한 접근법이 있을 뿐이며 그것은 바로 비핵화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연말까지 미국이 입장을 재정립하지 않으면 원치 않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그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경고에 대한 원론적 대꾸입니다. 미 국방부 예산 관련 청문회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최우선 목표이며 이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 외교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원칙이 거듭 제시됐습니다.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remains the primary objective. Diplomacy is the primary track. 셔넌 국방장관 대행은 그러면서도 제재는 계속 유지되며 외교 실패에 대비해 동맹국들과 훈련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strength and are continuing to conduct readiness exercises in the event diplomacy fails. 덤퍼드 합참 의장도 한미 훈련은 종료된 것이 아니라 범위가 조정된 것이라며 오늘 밤 싸울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한나라 두 대통령 사태를 겪고 있는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봉기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이 군사 개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또 반발하고 나서면서 베네수엘라 사태는 국제전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준영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고속도로를 점거하려는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 오토바이를 탄 군인들이 최루탄을 쏘며 해산을 시도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이틀째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Para aún así seguir nosotros batallando para lograr nuestra libertad, porque la libertad no se logra en casa, se logra en la calle, batallando junto al pueblo.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정부 시위대 수천 명도 맞불 집회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1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친 가운데 오늘 시위에서 우려했던 유혈 충돌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역자들을 처벌하겠다며 마두로 대통령이 버티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군사 개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Military action is possible if that's what's required, and we'll all have to make decisions about when that moment is, and the president will ultimately have to make that decision. 던퍼드 미 합참의장도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해온 러시아 정부는 미국의 공격적 행보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군사 개입을 반대했습니다. 군사 개입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간 대립으로 베네수엘라 사태가 국제전 양상으로 번지면서 전국 혼란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통화정책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현행 2.25에서 2.50%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강력한 노동시장과 경제활동의 견조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으며 물가 상승률도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는 게 금리 동결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월에 이어 이번에도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것은 현재의 정책 금리가 미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세나 물가 목표 달성 등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재혼한 남편과 함께 여중생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이 친엄마 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재혼한 남편은 자신이 시신을 유기하고 돌아오자 애엄마가 고생했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전병남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철물점을 찾은 남성이 자루와 노끈을 산 뒤 인근 마트에서 테이프까지 구입합니다. 지난달 27일 살해된 14살 입모양의 의붓아버지 김모 씨입니다. 오후 5시쯤 친엄마인 유모 씨가 김 씨와 함께 타고 온 차량 뒷좌석에 임양을 태우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숨진 임양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김 씨는 전남 무안의 한 야산 주변에서 임양을 살해하고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어제 구속됐습니다. 의붓들 살해한 이유가 뭡니까?
지난달 30일 긴급 체포된 친엄마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살해 현장에 간 적이 없다면서 남편 혼자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 씨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어젯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목포의 한 공중전화에서 유 씨가 임양을 불러냈고 살해 현장에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임양의 시신을 유기하고 집에 오자 유 씨가 자신에게 고생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확인 자료와 범행 장소 인근의 CCTV 영상 등 유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10대 고등학생 3명이 차량 석 대를 훔쳐 이 가운데 한 대를 타고 9시간 넘게 질주국을 벌였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 2대를 들이받았고 경찰은 이들에 대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주하던 검정색 승용차가 경찰차로 가로막히자 멈춰섭니다. 승용차 조수석에서 10대 남성 한 명이 황급히 뛰어나가고 경찰이 그 뒤를 바짝 쫓아 달려갑니다. 남아있던 검정색 승용차는 경찰차를 따돌리고 10여 미터를 더 도주합니다. 운전석에 있던 10대 남성은 차를 버리고 맨발로 달아나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승용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 2대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입니다. 이들은 전주, 김제, 군산 등지를 훔친 차량으로 9시간 넘게 운전하고 다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선후배 사이로 군산시 지곡동 일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 석 대를 잇따라 훔쳤습니다. 문이 잠겨지지 않은 차량을 물색해서 그 차량 내에 금품을 절취하고 또 차량 내에 보관된 키를 이용해서 시동을 걸어서 차량들을 3대를 절취한. 이들은 훔친 승용차 석 대 가운데 한 대는 길가에 버리고 나머지 한 대는 나중에 몰겠다며 인근 주차장에 세워두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15분의 추격 끝에 2명을 붙잡고 나머지 1명은 인근 찜질방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특수절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 대표는 특조위에 수사권이 있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4.16 연대는 지난 1월 세월호 특조위에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세월호 수사 과정에 방해와 외압을 행사했는지 밝혀달란 것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당시 검찰이 해경 정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지시하고 지방선거를 의식해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석 달간 논의를 거친 특조위는 그제 황 대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신청했을 때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하 사유의 어느 하나도 지금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 개시를 해야 되는데 4.16 연대는 특조위 결정을 환영하면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결정에 특조위에 수사권이 있냐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불과 2달 전에 비해 30% 이상 가격이 뛴 돼지고기를 비롯해 서민 물가가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소주값이 올랐고 다음 주부터는 기름값도 오릅니다. 한순구 기자입니다. 4월 돼지고기 값은 킬로그램당 4,500원 정도로 2월보다 36% 뛰었습니다. 수입 돼지고기 재고가 떨어지는 보름에서 한 달 뒤부터는 본격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삼겹살과 함께 많이 찾는 소주. 업계 1위 하이트진로는 참이슬의 출고 가격을 병당 1,081.2원으로 65.5원, 6.45% 올렸습니다. 편의점 판매 가격도 병당 140원 안팎 올랐고 식당이나 술집에서는 병당 5,000원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 4,000원도 비싼 것 같은데 또 오른다고 하니까 근데
도수도 얕고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주 사 먹는 거잖아요. 국제유가 상승으로 기름값은 이미 10주째 올라 최근 넉 달 새 최고치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유류세 인하폭이 줄면서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리터당 46원 오르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이 통계청 발표와는 여전히 괴리가 큰 상황에서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의 가격이 일제히 올라 소비가 또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소비를 꺼리는 그런 경향이 커질 수가 있게 되고요. 그게 또 이제 경기를 실제로 바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지갑을 닫아야 할 서민들과 소비를 끌어올려야 할 정책 당국의 고민도 함께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한승호입니다. 얼마 전부터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노니 분말에서 이상하게 쇳가루 맛이 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 20개 넘는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중 유통 중인 노니가루로 만든 액체에 쇳가루가 잘 붙는 자석봉을 넣고 휘저으니 깨끗했던 봉 표면에 검은색 띠가 생깁니다. 이 물질을 모아 수분을 제거했더니 쇳가루가 대량 검출됐습니다.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다 지난해 일부 제품에서 쇳가루가 나오며 시작된 논란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정말로 쇳가루 들어가서 흡연하는 사람도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노니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정해 석 달 동안 88개 제품을 검사했는데 2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다만 혈압 강화제나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단한 건조 농산물을 분사할 때 금속 재질의 마찰로 인해서 미세한 쇳가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석으로 쇳가루를 제거하고 자석의 자락이 유지되도록 의무할 예정입니다. 또 노니 주스 제품을 원액 100%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정제수, 즉 물탄 노니액을 판매한 쇼핑몰 36곳도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노니 성분에 콜레스테롤 분해와 항암 효과가 있다며 만병통치약처럼 과대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 196개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줄어드는 듯 했던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술과 담배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은 데다가 전자담배 보급이 늘어난 것도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감소 추세였던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율은 재작년부터 다시 2년 연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흡연의 경우 관련형 전자담배가 국내에 보급된 이후로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에서 6만 명에게 물었더니 10명 중 1명꼴로 전자담배를 피워본 걸로 조사됐습니다. 일반 담배보다 냄새가 적고 상대적으로 들키지 않고 피우기가 쉽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자담배는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그걸 펴가지고 맛도 느끼면서 그냥 냄새도 안 나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피는 거죠. 나오는데 피는 게 다 전자담배니까 그냥 좀 멋있어 보여가지고 피는 것 같아요. 유튜브 등 SNS에서 여과 없이 노출되는 흡연 장면도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유튜브 등 오락 매체를 통해서 담배 및 흡연 장면이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노출되면 청소년의 흡연 시도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흡연율과 함께 청소년 음주도 2년째 늘어 지난해의 17%에 육박했습니다. 술을 구매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 10명 중 7명 이상이 술을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청소년 음주 흡연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만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0.7도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 2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크게 오르겠고 오늘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서 운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오늘 미세먼지에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제주는 오전에 매우 나쁨 단계까지 농도가 짙어지겠고 충청
수도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오전에 한때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7도, 강릉 11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 전국적으로 오르면서 서울과 강릉이 24도, 대구 25도, 부산 21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어서 오늘 세차하셔도 괜찮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검찰 수장이 정부와 여야 사당이 합의한 안건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여야 사당이 국회를 정상화해 추경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한국당에 제안했습니다. 한국당은 사과와 신속 처리 법안 지정 철회가 먼저라며 전국을 돌며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에는 한 가지 접근법만 있다며 태도를 바꾸라는 북한 측의 거듭된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셰너엔 미 국방장관 대행은 외교 실패에 대비해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 두 대통령 사태로 군사 봉기까지 일어난 베네수엘라에 대해 미국이 군사작전도 가능하다며 개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국제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 한때 미세먼지가 일시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의 신속 처리 법안,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을 공조했던 여야 사당이 자유한국당에 이제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먼저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철회하고 공식 사과하지 않으면 당분간은 장외 투쟁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박하정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충돌이 일단락된 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한국당에 국회로 돌아오라고 재촉했습니다. 소방헬기 등 산불 진화 장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회 정상화 회동 제안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당은 앞으로 열린 자세로 자유한국당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사과와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가 먼저라며 일축했습니다. 국회를 파국으로 만들고 말도 안 되는 패스트트랙으로 우리를 겁박하면서 이제 와서 민생 추경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기로 했고 의원들은 국회 삭발식도 예고했습니다. 전국을 돌며 국민보고대회, 즉 장외 집회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정부의 폭정을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더 알려드리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광화문 천막당사 설치 방안은 서울시 불허 방침 등을 고려해 사실상 제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당이 무한정 장외에만 머물 순 없다는 점에서 총선을 위한 추경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조만간 국회 내 투쟁 병행, 이른바 투트랙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대화 복원의 계기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목요일 아침 신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이 출신 군부대에 다시 걸린다고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군은 그동안 12.6 사태를 일으킨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을 거는 걸 금기시해왔습니다. 김 전 부장이 박 전 대통령을 시해하면서 군이 정권을 창출했다는 자부심과 명분을 무너뜨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방부가 역사적 기록 차원에서 역대 지휘관 사진은 차별을 두지 말고 전부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훈령 개정안을 마무리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김 전 부장의 사진과 양력이 육군 홈페이지에 올라가게 됐는데요. 그가 거쳤던 부대의 역대 지휘관 명단에도 40여 년 만에 다시 올라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안인득 사건을 계기로 민감용 경찰청장이 반복적인 위협 신고에 대해 집중 점검을 지시했는데 현장에서는 실질적 조처 없는 신용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웃이 해코지를 한다고 여러 차례 신고를 해도
경찰은 이 범죄가 확인되지 않으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등의 소극적 대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신감정을 의뢰해달라고 요구해도 본인이 거부하면 조치할 수 없다며 외면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인권 침해 비난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라며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혼자 외출을 못한다는 중앙일보 기사 보시겠습니다. 유튜버 김모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면서 윤 지검장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서인데요. 김 씨는 한 방송에서 윤 지검장의 집도 차 번호도 다 안다며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급기야 윤 지검장은 경찰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며 홀로 밖을 다니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렸는데요. 검찰의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살해 협박은 전례 없는 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해당 영상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장에 대한 화염병 테러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장 살해 위협은 한국 사회가 임계점에 도달한 경고음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분열된 사회의 경고등이 곳곳에서 켜지다 이 법원과 검찰까지 직접 공격의 대상이 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어린이 5,000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만 4,900명이 다치고 36명이 숨졌는데 이 가운데 479건은 학교 앞 스쿨존에서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스쿨존은 시속 30km 이하로 달리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곳인데요. 취재진이 지난 3월 서울 초등학교 5곳의 스쿨존을 돌아봤더니 스쿨존이라고 속도를 늦추는 차는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정문 앞부터 차도와 보도가 분리돼 있지 않고 스쿨존 표지판이 벗겨져 스쿨존인지 전혀 알 수 없는 학교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였는데 신문은 이 세종시에서는 학교 앞 과속 단속 CCTV 설치율이 전국 평균의 2배라고 전하면서 이렇게 학교 앞에서는 강제로라도 안전운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속은 걸 알면서도 다시 고르기가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 고객을 노리는 상술이 번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팔꿈치로 옆구리를 툭 치듯 비합리적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넛지 마케팅인데요. 이 에어비앤비만 해도 3만 원대 숙소라고 광고를 해놓고선 결제할 땐 청소비와 수수료까지 더해 11만 원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다시 고르기 귀찮아서 그냥 선택하는 고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다크넛지가 가장 빈번한 서비스는 음원 사이트입니다. 자동 결제를 해지할까 싶다가도 또 과정도 번거롭고 금액도 크지 않으니 계속 가입을 유지하는 소비자들이 많다고요. 온라인에서는 정보가 너무 많아 소비자들이 다크넛지 상술에 더 취약한데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혼을 빼 물 흐르듯 그냥 결제 버튼을 누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심한 우울감에 빠져 있다는 기사입니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청소년 통계를 보면 중고등학생 4명 가운데 1명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우울감을 느꼈고 우울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10명 가운데 1명은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청소년도 11년째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통은 주로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요. 10대 청소년은 일주일에 평균 17시간 48분을 인터넷을 이용하는 데 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5년 만에 3.7시간이 늘어난 거라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한국일보입니다. 인구 감소로 초등학교 풍경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사진으로 살펴본 기사입니다. 서울 순덕초등학교는 1960년대만 해도 한 반에 학생이 90명씩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이 3분의 1로 줄어서 교실을 넓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전동초등학교 1968년엔 전교생이 10,000명이 넘어서 운동장 조회할 때 학생들로 가득 찼는데요. 지금은 전교생이 7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학생 수가 줄어 콩나물 시루 같던 교실이 한층 여유로워졌고 교사가 더 세심하게 지도할 수 있게 됐지만
학생들이 다양한 친구를 사귀고 또 사회성을 기르는 기회는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SNS와 인터넷 검색어를 통해 관심사를 알아보는 모닝클릭입니다. 어제 나루히토 새 일왕의 즉위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부인이자 새 왕비인 마사코는 의식에 참석할 수 없었는데요. 이유가 뭔지 궁금하시죠? 모닝클릭 첫 번째 검색어, 왕비는 빼고입니다. 나루히토 새 일왕의 즉위식, 왕실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청동검과 청동거울, 구분 구슬 등 3종 신기를 물려받는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나루히토의 옆자리를 지키던 마사코 왕비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 중요한 행사에 다른 스케줄 때문에 빠진 건 아닐 테고 왕비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왕위 계승 자격을 갖춘 성인 남성 왕족만 참석한다는 전례에 따라 여성 왕족의 참석이 허용되지 않아서인데요. 이런 내용이 공개되자 외신에선 여성 일왕을 허용하지 않는 왕실법은 물론이고 새 왕비를 즉위식의 핵심 부분에서 제외하는 건 잘못된 가부장적 문화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닝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전어 주꾸미 금어기입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 그리고 봄철 춘곤증을 날려주는 주꾸미, 낚시 인기 어종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5월부터는 전어와 주꾸미를 잡다 걸리면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전어는 7월 15일까지, 주꾸미는 오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잡지 말고 지켜줘야 합니다. 전어는 5월에서 7월 사이 암컷 한 마리가 약 28만 개의 알을 낳는데 이 산란기를 금어기로 지정해 개체수를 보호하겠다는 조치입니다. 또 주꾸미는 최근 산란 직전에 어미와 어린 개체 어획이 성행하면서 어획량이 크게 감소해 수산자원 회복 대상 어종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클릭이었습니다.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는 전염병이 확산하면서 전 세계 돼지고기 값이 한동안 출렁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가격 상승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이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것부터 막아야겠죠. 게다가 국내에선 사람의 A형 간염에 이어 영유아가 많이 걸리는 수족구병까지 번지면서 전염병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항 탐지견이 여행객들의 가방 냄새를 맡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돼지고기 가공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주로 중국, 동남아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행인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들이 대상입니다. 살기 당연히 좋죠. 한국에도 좋은 거 많은데 뭐 그때 거가 사올 필요는 없는 거지. 구경만 하고 그냥 둘러보고 왔어. 아예 안 사오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냉장 돼지고기에서 최소 15주, 햄과 소시지 등에선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살아 있습니다. 사람에겐 전염되지 않는다지만 급성의 경우 돼지의 치사율이 100%에 달하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일단 국내 유입을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부는 돼지열병이 상륙할 경우 국내 돼지가 초토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해외에서 돼지고기 가공품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수족구병 환자도 예년보다 늘고 있습니다. 증상은 발열과 함께 입안이나 손과 발에 수포성 물집이 생기는데 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집단 생활을 하는 영유아 환자가 많습니다. 수족구는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비말이나 분변을 통해서 잘 전염이 되고 수족구병은 예방약이 따로 없는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합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선양의 롯데월드가 공사 재개 허가를 받았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도 최근 늘어나고 있어서 사드 보복 조치가 조금씩 풀려가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에서 정상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롯데가 중국 선양시에 추진 중인 롯데월드타운은 테마파크와 호텔 등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중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로 2016년 말 공사가 중단됐는데 선양시 정부가 2년여 만인 지난달 15일 공사 재개를 허가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개방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최근 정책 방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게 현지 소식통의 분석입니다.
롯데 측은 공사 재개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만간 공사를 재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드 보복 조치 이후 롯데 마트를 매각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만큼 중국 시장 투자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드 보복 조치로 제한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국행도 활발해졌습니다. 최근 규모가 큰 중국 기업체의 단체 방한이 이어지는 등 올 들어 중국인 단체 관광객 수가 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온라인 모객은 금지 상태지만 한국행 단체 여행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제약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게 관광업계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아직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완전히 해제된 건 아니지만 중국이 조용히 해결하는 방식을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아버지에게 뭔가를 계속 부탁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부탁하는 그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은데요. 부자에게는 어쩔 수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필화가 임경식 씨는 물감을 짜고 붓 손잡이를 바꿔달라고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하나하나 부탁하는 것보다 일부러 몰아서 일을 부탁하는데 이런 그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20살에 오토바이 사고가 난 뒤 경식 씨는 목 아래로 움직일 수 없는 지체 장애인이 됐습니다. 옷 갈아입기부터 밥 먹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도구 챙기기 등 그의 삶에서 아버지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밤에 주무시다가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을 만큼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 경식 씨를 돌보기에는 힘이 붙였는데요. 지금 경식 씨 옆을 지키는 건 작은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지체장애인을 위해 AI 기능을 탑재해 그의 말 한마디면 작업식 전등을 켜주고 이젤의 높낮이도 조절을 해줍니다. 따뜻한 봄날 경식 씨는 혼자 밖을 나서기도 합니다. AI 스피커를 이용해 교통약자 정보를 얻고 엘리베이터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집으로 돌아와서 경식 씨는 외출해서 눈에 담은 파란 하늘과 하얀 벚꽃을 화구로 한 땀 한 땀 그립니다. 이 작품은 아버지를 위한 선물입니다. 경식 씨는 올해 42, 아버지는 80인데요. 매 순간 그는 독립을 생각합니다. 먹고 자는 행동을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독립하며 지내는 일상을 꿈꿉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과 기술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할 과제 아닐까요? 네,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순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어제 노동절부터 이번 주말 어린이날 연휴까지 이참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휴대폰 특별 단속이 시작이 됐다고요? 네, 보통은 이제 여름 휴가철에 특별 단속을 하게 되는데 요새는 5월 달에도 이렇게 연휴들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어제부터 해서 앞으로 2주 동안 다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집중 검사 기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도 비행기 화물칸에 싣는 짐들, 그러니까 기탁 화물이라고도 하는데 이 짐들은 100% 세관 엑스레이 검사를 거칩니다. 손으로 들고 타는 휴대물품들은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검사 비율을 지금보다 30% 정도 올리겠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럼 전체 몇 %나 검사를 하겠다는 거냐 하는 거는 주요 단속 정보에 해당이 돼서 공개하지는 않는답니다. 다만 유럽이라든가 하와이, 괌, 홍콩 같이 특히 쇼핑도 많이 하는 지역들 이런 데서 출발하는 비행기는 검사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자, 지금 면세 한도가 1인당 600달러죠. 1리터 이하 술 한 병이나 담배 200개비, 60ml 향수 한 병은 600달러 면세 범위하고는 별도로 면세가 됩니다. 네. 뭐 면세점에서 산 거는 물론이고 해외 일반 마트나 백화점에서 쓴 카드 사용분도 관세청에 전부 통보가 됩니다. 600달러 넘을 때 미리 신고하시고 들어오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30%까지 깎아주는 감면 제도가 있고요. 네. 자, 그런데 이번 단속에서는 소세지, 햄 같은 이 축산품 단속이 특히 강화가 된다고요? 네, 뭐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지만 요즘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다는 네네. 거잖아요. 지금 뭐 이미 수백만 마리를 살처분을 했고 그래서 전 세계 돼지고기 값도 이제 들썩일 거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데 네. 이게 뭐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우리 검역 당국도 비상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소세지라든가 만두, 순대 같은 휴대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시려면 엄격한 검역을 받게 되실 겁니다.
뭐 그런 걸 누가 들고 다니겠나 싶어도 실제로 작년 8월 인천에서 처음으로 만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된 적이 있고요. 9월에는 제주에서 소시지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두 경우 다 중국에서 들어온 여행객의 수화물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는 피자 토핑에서도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검출된 게 전부 15건. 다행히 활성화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고 일종의 죽은 바이러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꾸준히 흔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몽골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같이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축산물 상품들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돼지고기나 가공품을 몰래 들여오면 처음 걸려도 500만 원, 그 다음은 750만 원, 세 번째는 1,000만 원까지 부과하는 걸로 지금 개정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네, 꼭 주의를 하셔야겠네요. 또 그리고 이제 출국 말고 입국장애 면세점 생긴다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업체 두 곳은 선정이 끝났고요. 애초에 이제 롯데나 신라 같은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거는 막았고, 그래서 인천공항 1터미널에는 SM, 2터미널에는 엔타스라는 곳에 면세점 허가가 났습니다. 이달 31일 개장을 목표로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출국장 면세점에서는 면세 한도는 $600라고 해도 $3,000까지는 살 수가 있잖아요. 뭐 나가서 사용을 하거나 선물을 하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입국장 면세점은 온전히 내가 한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사는 거라고 보고 처음부터 구매 한도가 $600에서 묶입니다. 담배는 아예 팔지도 못하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구조를 보면 입국장 면세점 위치가 이제 짐 찾는 곳하고 같이 있고 사실상 세관하고도 거의 바로 붙어 있는 건데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금액까지 그렇게 즉각 반영이 돼서 세관 검사가 가능하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출국장 면세점이나 해외 사용분까지 합치면 입국장 면세점에서 쓰면서 한도를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미 실시간 통보 같은 시스템은 다 구축이 돼 있고 혹시 악용의 우려가 있어서 자세히 말은 못하지만 그것 말고도 다양한 감시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제 괜히 걸릴까 봐 불안해하면서 세관을 지나시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여행의 마지막이 불안해서는 안 되겠죠.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하루 쉬고 나왔다고 유독 출근길이 피곤하게 느껴지는 분들 있으시죠? 이런 게 활력이 될까 모르겠네요. 미국 뉴욕의 지하철역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승강장 안에서 음악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즉석에서 연주하는 기타 선율에 맞춰 쩌렁쩌렁하게 성대 자랑을 하는데 심지어 이 열정적인 공연은 전동차 안에서도 이어집니다. 미국의 록 가수들입니다. 사실 예술로 포장한 과감한 행동이 때론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될 수도 있죠. 다행히 모두 이해해주는 분위기 같긴 하지만 얼핏 지하철 소음이 더 시끄럽나 이들이 더 시끄럽나 내기의 장이 열리기라도 한 듯합니다. 취향이든 아니든 적어도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꾸벅꾸벅 졸 일은 없었을 것 같네요. 이번엔 놀라운 재주를 가진 남자를 만나보시죠. 와, 방금 본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프랑스의 고개사입니다. 공중회전 동작의 고수라고 합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도 현란한 회전은 기본이고요. 흔한 줄넘기 하나 평범하게 하질 않는데 실력 한번 대단하죠? 하지만 꼭 이래야 했나요? 동료의 얼굴을 콕 찌르고 밟고 묘기 자랑이라니 순순히 협조해주는 동료가 대인배 중에 대인배인 듯 싶습니다. 요즘 야외 운동하기 딱 좋은 계절을 맞아 곳곳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죠. 그런데 뛰어야 사는 게 아니라 튀어야 사는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참가 선수들이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하나, 둘. 그런데 보다 보니 뭔가 좀 이상한데요. 떼지어 질주 중인 사람들 사이로 아이스크림 복장이 지나가고요. 이건 만화에서 보던 건데 토이스토리 캐릭터 아닌가요? 심지어 런던의 명물 시계탑인 빅벤까지 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열린 영국 런던 국제 마라톤 현장입니다. 세계 기록 수립과 단체 기금 마련 등 각자 다양한 이유로 이색 복장을 하고 마라톤 도전에 나선 건데요. 장거리를 뛰는 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이럴 여유까지 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개성 만점, 보는 맛이 있는데 마라톤 대회에서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재미 아닌가 싶습니다.
한 쌍의 남녀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아찔한 낙하 코스를 코앞에 두고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남자가 갑자기 무언가 꺼냈습니다. 여자에게 선물할 반지인데요. 기쁨도 잠시 그만 이 반지를 떨어뜨리고 마는데 이걸 어떻게 되찾나요? 속상해할 틈도 없이 일단 롤러코스터 코스대로 비명을 지르며 돌아다녀야 하는 운명. 제가 다 안타깝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큰맘 먹고 준비했을 텐데 낭패다 싶죠. 그런데 반전 등장. 사실 진짜 선물한 반지는 주머니 속에 있었고요. 감쪽 같은 연기로 여자를 속인 거였습니다. 이 남자 이벤트의 신인가요? 모쪼록 해피엔딩이라 다행이네요.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시죠. 아기가 호텔 로비에서 고릴라 동상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모양인데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갑자기 입을 갖다 댑니다. 그거 아니야. 아직 젖먹이라 그런지 아주 자동이죠? 착각에 빠진 아기, 배가 고팠던 것 같으니 얼른 데려가야겠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연예입니다. 그제 막을 내린 SBS 월화 드라마 해치에서 열연한 정희루 씨에게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극중 왕자 연인군 이금 역을 맡은 정희루 씨는 청년 시절 영조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세제 연인군에서 진정한 군왕으로 거듭나는 모습까지 완벽하게 그려냈죠. 지난해 12월 소집 해제 뒤에 첫 복귀작인 만큼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 이전보다 한층 넓고 깊어진 연기력으로 이렇게 폭넓은 연기력을 가진 배우였냐는 호평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시청자들은 매회 연기를 감탄하면서 본방사수했다며 다음 작품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정희루 씨는 SNS에 드라마 촬영 의상을 그대로 입은 채 아련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종영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해치의 후속작으로 초면에 사랑합니다가 방송됩니다. 방탄소년단이 잠시 뒤 열리는 2019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무대를 밟습니다. 이번 시상식에 3번째 참석하는 방탄소년단은 3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 후보에 올랐고요. 실력까지 인정받아 톱 듀오 그룹 부문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죠. 팬들의 바람대로 2관왕을 차지할지 관심인데요.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그룹인 만큼 빌보드 측의 특별한 대우도 받습니다. 최근 빌보드 뮤직 어워드 SNS에는 참석 스타들의 좌석표가 올라왔는데 방탄소년단은 머라이어 캐리와 마돈나, 테일러 스위프트 등 최고의 팝스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앉게 됐습니다. 또 빌보드 측은 팝스타들의 공연을 즐기는 멤버들의 리액션도 빠짐없이 카메라에 담을 계획입니다. 트와이스의 일본인 멤버 사나가 SNS에 올린 글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나는 일본어로 헤이세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헤이세이가 끝나 쓸쓸하다며 헤이세이 수고했고 고맙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최근 아키히토 일왕이 물러나면서 오랫동안 쓰이던 헤이세이 연호가 바뀌는 것에 대한 소회를 밝힌 건데요. 사나의 글에 문제를 제기한 팬들은 일본인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걸그룹으로서 이번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고요. 한국인의 정서와 맞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팬들은 해당 글을 역사 문제로 연결시키는 건 지나치다며 단순한 시대의 변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룹 모모랜드가 오는 7일 컴백합니다. 그동안 무대 위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로 인기를 끌었던 모모랜드의 이번 새 앨범은 발라드 곡입니다. 흥 넘치던 기존 곡들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베트남에서 국민 가수로 인기를 얻고 있는 에릭이 피처링과 뮤직비디오에도 참여했습니다. 모모랜드는 다음 달 일본 활동을 시작으로 대규모 글로벌 프로모션에 나섭니다. 그룹 위너도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며 컴백을 알렸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싱글 밀리언즈에 이어 5달 만이죠. 앞서 멤버 강승윤 씨는 방송을 통해 컴백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또 어떤 히트곡을 발표할지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수 남진 씨의 55년 가수 인생을 기념하기 위한 헌정 앨범이 만들어집니다. 이번 앨범을 위해 남진 씨의 오랜 친구이자 가수인 김광진 씨와 이자연 씨가 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 현재 앨범을 만들기 위한 가수와 곡 선정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젊은 세대 가수들과 함께 전통 가요와 락, 발라드, 댄스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앨범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다시 전통 가요가 주목을 받는 만큼 이번 앨범으로 전통 가요가 다시 인기를 끄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드러냈습니다. 현장 앨범은 이번 달 제작 발표회를 거쳐 8월 중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 네, 지금 제 뒤로는 모처럼 맑은 실시간 서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루 예상되는데요.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0.7도,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은 미세먼지에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제주는 오전에 매우 나쁨 단계, 충청 이남 지역은 오전에 일시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7도, 태백 6.4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어제보다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찰이 완전한 1차 수사권과 정보 권한까지 갖게 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건데 이 정부 여당의 안을 검찰총장이 대놓고 반박한 것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입장을 냈습니다. 문 총장은 해당 논의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의 법안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는 현재 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개시권은 물론 수사 종결권까지 갖게 되고 정보 수집 권한까지 유지할 경우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점을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문 총장은 그동안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방안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며 정부안 발표 때 함께 추진하기로 한 경찰 구조개혁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총장의 이런 발표에 대해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개혁안에 검찰도 전향적으로 부응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신속 처리 법안,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섰던 여야 사당이 자유한국당에 이제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철회하고 공식 사과하지 않으면 당분간 장외 투쟁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충돌이 일단락된 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한국당에 국회로 돌아오라고 재촉했습니다. 소방헬기 등 산불 진화 장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회 정상화 회동 제안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당은 앞으로 열린 자세로 자유한국당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사과와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가 먼저라며 일축했습니다. 국회를 파국으로 만들고 말도 안 되는 패스트트랙으로 우리를 겁박하면서 이제 와서 민생 추경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기로 했고 의원들은 국회 삭발식도 예고했습니다. 전국을 돌며 국민보고대회, 즉 장외 집회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정부의 폭정을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더 알려드리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광화문 천막당사 설치 방안은 서울시 불허 방침 등을 고려해 사실상 제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당이 무한정 장외에만 머물 순 없다는 점에서 총선을 위한 추경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조만간 국회 내 투쟁 병행, 이른바 투트랙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대화 복원의 계기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이 두 당을 해산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력 대결 양상 속에 북한 연개설 같은 음모론까지 불거져 나온 상황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해산청원은 160만 명을 돌파하면서 역대 국민청원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늦게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해산청원도 25만 명을 넘었습니다. 세력 대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당은 북한과 연계한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4월 18일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에서 자유한국당 해체만이 정답이다라고 말한 이후 나흘 만에 4월 22일 청와대 게시판에 민주당은 대응할 가치도 없다며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맞받았습니다. 1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그 민심은 장애투쟁이나 발목 잡기 그만두고 하지만 보수 진영에선 중복 청원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국민청원은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4종류의 계정으로 로그인해 직접 청원하거나 동의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각각의 계정을 이용하면 여러 번 청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위원 결정이 난 실명제를 하지 않는 한 소셜 로그인은 불가피하고 1계정 1청원 방식은 백악관 등 외국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습니다. 패스트트랙 극한 대치를 거치면서 인터넷 공간에 표출된 각 지지층 결집이 또 다른 논란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김정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북한은 미국을 향해 먼저 태도를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요지부동입니다. 밤사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한 가지 접근법만 갖고 있다고 말했고 미국 국방부는 외교 실패에 대비해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비핵화에는 한 가지 진정한 접근법이 있을 뿐이며 그것은 바로 비핵화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연말까지 미국이 입장을 재정립하지 않으면 원치 않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그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경고에 대한 원론적 대꾸입니다. 미 국방부 예산 관련 청문회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최우선 목표이며 이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 외교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원칙이 거듭 제시됐습니다.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remains the primary objective. Diplomacy is the primary track. 셔넨 국방장관 대행은 그러면서도 제재는 계속 유지되며 외교 실패에 대비해 동맹국들과 훈련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strength and are continuing to conduct readiness exercises in the event diplomacy fails. 덤퍼드 합참 의장도 한미 훈련은 종료된 것이 아니라 범위가 조정된 것이라며 오늘 밤 싸울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한미 외교 당국이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방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비건 대표는 서울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워킹그룹을 열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또 우리 정부가 지난 2017년 9월 의결한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도 협의할 걸로 예상됩니다. 한나라 두 대통령 사태를 겪고 있는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군사봉기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이 군사 개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또 반발하고 나서면서 베네수엘라 사태는 국제전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고속도로를 점거하려는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 오토바이를 탄 군인들이 최루탄을 쏘며 해산을 시도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이틀째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Para aún así seguir nosotros batallando para lograr nuestra libertad, porque la libertad no se logra en casa, se logra en la calle, batallando junto al pueblo.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정부 시위대 수천 명도 맞불 집회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1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친 가운데 오늘 시위에서 우려했던 유혈 충돌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역자들을 처벌하겠다며 마두로 대통령이 버티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군사 개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Military action is possible if that's what's required, and we'll all have to
make decisions about when that moment is, and the president will ultimately have to make that decision. 던퍼드 미 합참의장도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해온 러시아 정부는 미국의 공격적 행보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군사 개입을 반대했습니다. 군사 개입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간 대립으로 베네수엘라 사태가 국제전 양상으로 번지면서 전국 혼란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재혼한 남편과 함께 여중생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이 친엄마 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재혼한 남편은 자신이 시신을 유기하고 돌아오자 애엄마가 고생했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전병남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철물점을 찾은 남성이 자루와 노끈을 산 뒤 인근 마트에서 테이프까지 구입합니다. 지난달 27일 살해된 14살 입모양의 의붓아버지 김모 씨입니다. 오후 5시쯤 친엄마인 유모 씨가 김 씨와 함께 타고 온 차량 뒷좌석에 임양을 태우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숨진 임양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김 씨는 전남 무안의 한 야산 주변에서 임양을 살해하고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어제 구속됐습니다. 의붓들 살해한 이유가 뭡니까? 지난달 30일 긴급 체포된 친엄마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살해 현장에 간 적이 없다면서 남편 혼자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 씨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어젯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목포의 한 공중전화에서 유 씨가 임양을 불러냈고 살해 현장에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임양의 시신을 유기하고 집에 오자 유 씨가 자신에게 고생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확인 자료와 범행 장소 인근의 CCTV 영상 등 유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10대 고등학생 3명이 차량 석 대를 훔쳐 이 가운데 한 대를 타고 9시간 넘게 질주국을 벌였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 2대를 들이받았고 경찰은 이들에 대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주하던 검정색 승용차가 경찰차로 가로막히자 멈춰섭니다. 승용차 조수석에서 10대 남성 한 명이 황급히 뛰어나가고 경찰이 그 뒤를 바짝 쫓아 달려갑니다. 남아있던 검정색 승용차는 경찰차를 따돌리고 10여 미터를 더 도주합니다. 운전석에 있던 10대 남성은 차를 버리고 맨발로 달아나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승용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 2대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입니다. 이들은 전주, 김제, 군산 등지를 훔친 차량으로 9시간 넘게 운전하고 다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선후배 사이로 군산시 지곡동 일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 석 대를 잇따라 훔쳤습니다. 문이 잠겨지지 않은 차량을 물색해서 그 차량 내에 금품을 절취하고 또 차량 내에 보관된 키를 이용해서 시동을 걸어서 차량들을 3대를 절취한. 이들은 훔친 승용차 석 대 가운데 한 대는 길가에 버리고 나머지 한 대는 나중에 몰겠다며 인근 주차장에 세워두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15분의 추격 끝에 2명을 붙잡고 나머지 1명은 인근 찜질방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특수절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58살 서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 씨는 지난달 27일 부산 다대동의 한 아파트에서 61살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며 지난 2월 한 달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했다가 퇴원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서 씨의 정신질환 진료 내용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 대표는 특조위에 수사권이 있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4.16 연대는 지난 1월 세월호 특조위에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세월호 수사 과정에 방해와 외압을 행사했는지 밝혀달란 것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당시 검찰이 해경 정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지시하고 지방선거를 의식해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석 달간 논의를 거친 특조위는 그제 황 대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신청했을 때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하 사유의 어느 하나도 지금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 개시를 해야 되는데 4.16 연대는 특조위 결정을 환영하면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결정에 특조위에 수사권이 있냐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자, 얼마 전부터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노니 분말에서 이상하게 쇳가루 맛이 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 20개 넘는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중 유통 중인 노니가루로 만든 액체에 쇳가루가 잘 붙는 자석봉을 넣고 휘저으니 깨끗했던 봉 표면에 검은색 띠가 생깁니다. 이 물질을 모아 수분을 제거했더니 쇳가루가 대량 검출됐습니다.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다 지난해 일부 제품에서 쇳가루가 나오며 시작된 논란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정말로 쇳가루가 들어가서 흡연하는 사람도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노니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정해 석 달 동안 88개 제품을 검사했는데 2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다만 혈압 강화제나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단한 건조 농산물을 분사할 때 금속 재질의 마찰로 인해서 미세한 쇳가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석으로 쇳가루를 제거하고 자석의 자력이 유지되도록 무모할 예정입니다. 또 노니 주스 제품을 원액 100%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정제수, 즉 물탄 노니액을 판매한 쇼핑몰 36곳도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노니 성분에 콜레스테롤 분해와 항암 효과가 있다며 만병통치약처럼 과대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 196개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 돼지고기 값이 한동안 출렁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내에선 사람의 A형 간염에 이어 영유아가 많이 걸리는 수족구병까지 번지면서 전염병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공항 탐지견이 여행객들의 가방 냄새를 맡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돼지고기 가공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주로 중국, 동남아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행인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들이 대상입니다. 살기 당연히 좋죠. 한국에도 좋은 거 많은데 뭐 그때 그거 가서 사올 필요는 없는 거지. 구경만 하고 그냥 둘러보고 왔어. 아예 안 사오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냉장 돼지고기에서 최소 15주, 햄과 소시지 등에선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살아 있습니다. 사람에겐 전염되지 않는다지만 급성의 경우 돼지의 치사율이 100%에 달하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일단 국내 유입을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부는 돼지열병이 상륙할 경우 국내 돼지가 초토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해외에서 돼지고기 가공품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수족구병 환자도 예년보다 늘고 있습니다. 증상은 발열과 함께 입안이나 손과 발에 수포성 물집이 생기는데 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집단 생활을 하는 영유아 환자가 많습니다. 수족구는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비말이나 분변을 통해서 잘 전염이 되고 수족구병은 예방약이 따로 없는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합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통화정책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현행 수준인 2.25에서 2.5%에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강력한 노동시장과 경제활동의 견조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으며 물가 상승률도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는 게 금리 동결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월에 이어 이번에도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것은 현재의 정책 금리가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세나 물가 목표 달성 등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살아있는 곰에게서 웅담을 채취하는 비인도적인 곰 사육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이미 키우고 있는 사육곰 개체수를 덜 늘리지 못하도록 중성화 수술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도 사육곰을 몰래 번식시키는 불법 행위가 일부에서 계속 진행 중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장세만 기자입니다. 야산 중턱의 농장으로 들어서자 철창에 갇힌 곰들이 나타납니다. 가슴에 흰색 무늬가 선명한 반달 가슴곰. 엄격히 관리해야 할 멸종 위기종이지만 낡고 비좁은 우리 속에서 사육 상태는 열악합니다. 철창은 식용 개를 키우는 뜬장을 본땄는데 바닥엔 치우지 않은 배설물로 악취를 풍깁니다. 정형 행동을 보이는 것도 그런데 이제 이런 좁은 철창에 갇혀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동들이거든요. 농장 한쪽엔 갓 태어난 아기곰 7마리를 따로 가둬놨습니다. 생후 2-3달, 20-30cm 크기, 좁은 우리 안에 갇힌 탓인지 걸음걸이가 어색합니다. 문제는 이런 새끼 번식이 허가 없이 멸종위기 동물을 인공 증식한 불법 행위란 점입니다. 정부는 2014년부터 곰 사육 철폐를 위해 개체수를 더 늘리지 못하도록 사육곰을 대상으로 일제 중성화 수술을 벌였습니다. 다만 동물원 같은 전시 관람 시설로 전환할 경우엔 예외를 적용해줬는데 이 농장은 이 조치를 악용한 겁니다. 이런데도 4년 전 이 농장에서 전시 관람용으로 전환 신고한 곰이 22마리, 이후 3년 동안 불법 번식시킨 새끼곰이 22마리입니다. 녹색연합은 지난주 해당 농장을 확인한 결과 올해 초 추가로 10마리가 또 불법 번식됐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충북 청주 서원구의 한 24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원 43명을 비롯해 모두 60명이 동원돼 40분 만에 큰 불길은 잡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 24살 김모 씨가 숨졌고 아파트 주민 50명가량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주택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달 전에 비해 30% 이상 가격이 뛴 돼지고기를 비롯해 서민 물가가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소주값이 올랐고 다음 주부터는 기름값도 오릅니다. 한승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4월 돼지고기 값은 킬로그램당 4,500원 정도로 2월보다 36% 뛰었습니다. 수입 돼지고기 재고가 떨어지는 보름에서 한 달 뒤부터는 본격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삼겹살과 함께 많이 찾는 소주. 업계 1위 하이트진로는 참이슬의 출고 가격을 병당 1,081.2원으로 65.5원, 6.45% 올렸습니다. 편의점 판매 가격도 병당 140원 안팎 올랐고 식당이나 술집에서는 병당 5,000원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 4,000원도 비싼 것 같은데 또 오른다고 하니까 근데 도수도 얕고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주 사 먹는 거잖아요. 국제유가 상승으로 기름값은 이미 10주째 올라 최근 넉 달 새 최고치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유류세 인하폭이 줄면서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리터당 46원 오르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이 통계청 발표와는 여전히 괴리가 큰 상황에서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의 가격이 일제히 올라 소비가 또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소비를 꺼리는 그런 경향이 커질 수가 있게 되고요. 그게 또 이제 경기를 실제로 나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지갑을 닫아야 할 서민들과 소비를 끌어올려야 할 정책 당국의 고민도 함께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한승호입니다. 네, 고윤준의 뉴스딱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서울의 한 대학교 교수가 이번에 대학에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에게 부모님의 직업과 직급 등을 적어서 내라고 요구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교수가 학생들에게 공지한 자기소개서 양식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름과 학번,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주소와 본적, 보호자의 직업과 직급까지 적게 돼 있는데요. 네. 특히 이 보호자 직업 항목에는 반드시 기재하라고 강조해 놓기도 했습니다. 신입생들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수업에서 이런 내용의 자기소개서 양식을 나눠준 다음 중간고사가 끝나고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교수는 해당 항목들은 쓰고 싶지 않으면 안 써도 상관없는 내용이라며 무조건 쓰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가정 환경에 관한 내용도 장학금 지원 학생을 선정할 때 고려하려고 물어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학생들은 그런 의도와 안내를 수업 시간에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웠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네. 학교 측은 학생들이 부적절하다고 느낀다면 시정을 요구할 거라고 전했는데요. 해당 교수는 의도가 전달이 잘 못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학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겠죠. 네. 뭐 도대체 그런 건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떤 숨은 의도가 있는지 궁금한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한 브라질 부부가 있는데요. 한국과 한국인을 비하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미용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 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명동 거리를 구경하는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식혜 속의 밥알을 구더기에 비유하고요. 음식점 앞에 걸려있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사진을 가리키면서 개고기를 부위별로 팔고 있다라는 허위 사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또 다리가 불편한 택시 기사를 비웃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영상을 본 브라질 한인 동포들은 브라질의 한국 문화가 잘못 알려질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4만여 명의 SNS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영향력도 크기 때문인데요. 브라질 총영사관은 법으로 부부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비슷한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브라질 당국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브라질 한인회에서도 부부가 브라질에 귀국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변호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논란이 커지면서 이 부부는 SNS 계정을 비공개 상태로 전환했습니다. 그만큼 떳떳하지 못하다는 얘기겠죠. 네, 뭐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네요.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6년이 지난 2025년부터는요, 비행기를 타고 울릉도를 갈 수 있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울릉도를 가려면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이나 경북 울진 후포, 그리고 경북 포항까지 차나 기차를 타고 간 다음에 다시 배를 타야 해서 이동 시간만 7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네. 파도가 높은 날은 배가 뜨지 않아서 관광객은 물론이고 주민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어제 울릉도에 공항을 짓는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에도 울릉공항 건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16년에 발주가 됐었지만 울릉도의 지형적 특수성 때문에 공사비 증가가 예상이 되자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하면서 유찰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토교통부가 울릉공항 건설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내일께 사업 발주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50인승 이하의 소형 비행기가 오가는 작은 공항이지만 비행기를 타게 되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1시간 만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시작될 예정이고요.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면 2025년 5월에는 개항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엔 진짜로 공사 시작되는지 한번 지켜봐야죠. 잘 들었습니다. 세월호 등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가족협의회가 세월호 내부 CCTV 영상 저장 장치가 있던 안내데스크를 당시 모습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상 이 영상 저장 장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는 해군의 설명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라진 CCTV 영상 분량이 3분이 아니라 1시간 가까이 된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KBC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시당에 거치된 세월호의 내부입니다. 눈에 보이는 철제 구조물이 모두 붉게 녹이 쓸어버린 선내 3층에 영상 저장 장치가 있던 안내데스크가 5년 전 모습으로 재현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와 4.16 가족협의회는 이곳에서 수거된 CCTV 영상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가족협의회는 수거 당시 영상 저장 장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는 해군의 설명도 안내데스크 구조상 가능성이 낮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보수가 양쪽에 4군데 박혀 있습니다. 안 움직이게. 그리고 해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푸른 영상이 안 나와요. 특조위는 생존자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사라진 영상이 침몰 직전 3분만이 아니라 참사 이후 1시간 가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적어도 9시 31분까지는 바로 이곳에서 여기 CCTV 모니터를 통해 생존 승객이 저쪽에서 이것을 보고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사 발생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세월호의 진실이 영상 저장 장치 조작 의혹과 함께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네, 어제는 좀 흐리고 구름 많았는데요.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아침부터 이렇게 맑은 하루가 예상됩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1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 24도로 어제보다도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고 특히 현재 충남과 호남,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가 채 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오늘 제주는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 일시 매우 나쁨 단계 보이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은 일시 매우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보시면 11도에서 출발하고 있고 태백 7.5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어제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어서 오늘 세차하셔도 괜찮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